자, 수업 계속 할게요. 자, 이제 복부를 할게요. 복부. 흉부랑 복부를 이제 많이 찍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복부 촬영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자, 우리가 복부랑 흉부를 나누는 기관이 뭐라 그랬죠? 횡격막, 그죠? 횡격막이 복부랑 흉부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의 앞쪽으로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폐가 되고 뭐 흉부가 되는 거고, 뒷부분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부를 찍을 때 앞쪽의 기준은 흉부는 흉곽 입구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 관절이 앞쪽에 경계가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했고, 복부는 앞쪽으로 횡격막이 포함이 돼야 돼요. 자, 횡격막이 포함이 되는데 횡격막이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횡격막이 절반 포함돼도 안 되고 요만큼 포함돼도 안 되고 반드시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횡격막의 바로 뒤쪽부터 간이 바로 시작해요. 복부장이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횡격막은 절대로 잘리면 안 돼요. 이렇게 횡격막이 깔끔하게 나와야 됩니다. 앞쪽으로. 자, 뒤쪽의 기준은 어디냐면은 뒤쪽의 기준은 대퇴돌기예요. 대퇴돌기. 제가 전에 이걸 갖다가 대퇴볼트라고 표현했는데 볼트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대퇴돌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퇴돌기를 기준으로 뒤쪽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부 방사선 사진을 찍는다 하면은 앞쪽의 경계는 횡격막, 뒤쪽의 경계는 대퇴돌기가 되는 거예요.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렇게 횡격막이 잘렸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찍는 거죠. 자, 그래서 횡격막에서 대퇴돌기를 대전사라고도 부르고, 사실 제일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이 그레이터 트로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레이터 트로센터라고 많이 불러요. 자, 그래서 횡격막부터 그레이터 트로센터까지 대퇴돌기까지 포함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는 오른쪽 레터럴 뷰죠.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형태고, 이게 까디지문 형태, VD 형태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실질적으로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콜리메이터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복부를 찍을 때 보면은, 자, 나와 있는 범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횡격막부터 시작해서 그레이터 트로센터가 있는 데까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랜드마크를 만들 때 뒤쪽 랜드마크는 되게 쉬워요. 일단은 위아래는 몸의 두께만큼 하면 되고, 위아래는 몸의 두께만큼 하면 되고, 그럼 이제 앞이랑 센터랑 뒤를 맞춰야 되는데, 뒤는 그레이터 트로센터까지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이렇게 ong덩이를 갖다가 살살살살 누르면은 이쪽에 장골이 만져져요. 장골이 아니고 허벅지가 시작되는 쪽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는 이제 그레이터 트로센터가 넣을 거고, 이 옆부분을 만졌을 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자, 랜드마크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부를 통해서 만지거나 해갖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지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랜드마크가 돼서 거기가 그레이터 센터고, 거기에 콜리메이터의 뒤쪽을 위치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앞쪽이랑 센터는 이제 어떻게 위치시키냐면, 말씀드렸듯이 둘 중에 하나만 조절이 되면은 거리는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센터를 위치시키는 게 더 쉬워요. 복부는. 센터는 어디 위치되냐면 마지막 갈비뼈에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부 찍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흉부도 어렵지 않지만 이 두께는 몸의 두께만큼 설정을 하고, 자, 콜리메이터의 뒷부분은 그레이터 트로센터, 엉덩이에서 허벅지 쪽으로 내려오면서 튀어나온 부분에 갖다가 뒤에다 맞추고, 자, 그 다음에 센터 부분은 갈비뼈, 맨 마지막 갈비뼈에다 맞추면 돼요. 자, 갈비뼈는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 살살 만지면 뼈가 있죠? 그러다 이제 뼈가 없어지고 복부가 말랑말랑하게 있는 거죠. 말랑말랑하게 나오는 직전에 마지막에 있는 여기 갈비뼈가 되는 거예요. 만졌을 때 마지막 갈비뼈랑 그레이터 트로센터만 잡으면 되고, 만약에 내가 앞부분을 갖다가 기준을 잡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아까 그 횡격막을 기준으로, 칼돌기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칼돌기에서
세 손가락 뒤에 가면은 흉부를 찍는 거잖아요. 반대로 세 손가락 앞에 가면은 이게 복부에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돌기를 중심으로 세 손가락 뒤면은 흉부의 뒤쪽 마진이고, 팔돌기를 기준으로 세 손가락 아니면은 갈비뼈 사이 공간 3개만큼 앞으로 가면은 이게 복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복부의 앞쪽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충 횡격막이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보다 뒤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흉부, 그렇죠? 그럼 횡격막까지 포함되고 여기 있는 폐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 앞으로 가게 되면은 복부의 앞쪽 마진이 되는 거죠. 횡격막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로 하는 것보다는 갈비뼈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갈비뼈랑 아까 말씀드린 여기 배태 돌기를 기준으로 센터랑 뒤쪽 기준을 잡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몸의 위아래는 두께만큼 잡으면 되고. 자, 그래서 복부 촬영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흉부 촬영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가 아니고 촬영 방법은, 자, 흉부할 때 어떻게 했죠? 고정할 때, 자, 일단 콜리메이터를 맞췄으니까 이제는 고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강아지를 처음에는 우측 레터럴 뷰부터 찍어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자, 앞뒤로 마찬가지로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는데 아까랑 다른 점은 지금 이 사람이 꼬리를 잡고 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리는 뼈로 돼 있어요. 그래서 꼬리가 다리 사이로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여기는 장기를 가려요. 그래서 꼬리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꼬리를 잡아주는 게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다리가 이제 너무 크거나 대형견 같은 경우는 한쪽씩 다리를 그냥 잡아주니까, 만약에 이제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꼬리를.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앞다리를 잡고, 그 다음에 목을 갖다가 살짝 눌러줘요. 목을 갖다가 살짝 눌러줘서 강아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강아지가 사용하는 이 웨지라고 해가지고 베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지금 누워있는 상태면은 코가 지금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아지가 사실은 제일 정면을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웨지라고 해가지고 강아지가 이렇게 베개 베듯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잘 쓰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많이 써요. 자, 그렇게 되면은 흉부랑 촬영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죠. 앞에서 머리랑 귀를 잡아도 되고, 팔 잡고 뒤에서 다만 꼬리만 잡아주고 촬영하는 범위만 다른 거죠. 자, 그러면은 찍을 때 어떻게 찍겠어요? 만약에 흉부랑 복부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 흉부에서 레터럴 찍고 흉부에서 VD 찍은 다음에 복부에서 레터럴 찍고 복부에서 VD 찍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일단 흉부에서 레터럴 찍고, 그 다음에 개 조금 내려갖고 복부에서 레터럴 찍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흉부에서 VD 찍고 개 조금 내려서 복부에서 VD 찍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찍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다리 잡고 앞뒤로 잡아서 늘려줘갖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촬영 자세는 기본적으로 흉부 촬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고정 시에는 앞쪽 다리와 뒤쪽 다리를 잘 잡아서 앞뒤로 벌려줍니다. 특히 뒤쪽 다리가 더 중요하죠. 흉부를 찍을 때는 앞쪽 다리가 거슬러거리지 뒤쪽 다리는 괜찮거든요. 복부를 찍을 때는 앞쪽 다리보다는 뒤쪽 다리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보이는 경우가 많죠. 앞쪽 다리를 잡는 사람은 뒷뿌리를 함께 잡아주는 것이 좋다. 자, 이제 복부 촬영을 평가를 할 때 복부는 흉부에 비해서 조금 덜 민감해요. 촬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촬영을 할 때 척추의 어떤 가로돌기 같은 것들이, 가로돌기가 이제 양쪽으로 있죠. 여기 가시돌기가 있고 가로돌기가 있으면은 이걸 옆에서 봤으면 얘네들이 잘 겹쳐 보여야 되죠. 그런 것들로 평가를 하는데, 복부는 사실 그냥 장기 안에 그 흉부랑 다르게 그냥 장기 위치들보다는 어떤 장기의 모양이나 크기 같은 걸 위주로 보기 때문에 뭐 조금 몸이 조금 벗어났어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특히 레터럴 뷰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시면 되고, 자, 그럼 사진 이제 딱 찍었을 때 찍으니까 어때요? 일단은 횡격막부터 배태 돌기까지 사진이 범위는 맞죠? 그 다음 위아래도 범위가 맞고, 그죠?
그러면 이제 뭐를 평가해야 돼요? 안에 뭐 장기가 잘 보이는지 그런 것들 평가해야 되죠. 너무 까맣지 않은지 너무 하얗지 않은지 그리고 여기가 평행하게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VD로 촬영을 합니다. VD로 이제 촬영을 하면은 촬영하는 것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왼 위쪽 경계는 횡격막이 되고 아래쪽 경계는 그 그레이트로 센터 뭐라고 그러죠? 저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델타 돌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그레이터 플로센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강아지가 몸이 이제 여기 있고, 이 부분이 그 힙 조인트,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대전자가 되는 거고, 그레이트 플로센터가 되는 거고, 이쪽이 관절에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사람 같은데? 어쨌든 관절이 돼 있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절구처럼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쵸? 절구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좌우 앞뒤로 벌릴 수 있다고 그랬고 바깥쪽에 있는 마진이 여기 그레이터 트로센터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또 강아지를 옆에 있는 데를 엉덩이나 허벅지 데를 살살 만지면 여기가 튀어나온 게 느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찍을 때는 이걸 랜드마크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부 같은 경우는 귀쪽 마진을 여기다가 이렇게 닿게 해서 찍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 VD든 아니면 뭐든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찍으면 되고.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VD 포지션으로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두께는 좌우는 몸의 두께만큼 벌려주고 그 다음에 위에 마진은 횡격막, 아래쪽 마진은 그레이터 트로센터인데 지금 한 요 정도인데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일단은 뒤에는 얘를 기준으로 콜리메이터를 잡죠. 옆에서 만졌을 때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 또 강아지를 옆에서 만지면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이 있겠죠? 여기가 센터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잡히고 만약에 내가 앞부분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칼돌기가 이쯤에 있죠. 만지다 보면은 자 명치부터 해갖고 만지다 보면 칼돌기가 여기서 이제 끝나요. 여기 칼돌기고 여기서 세 손가락 앞으로 아니면 한 3개 정도 갈비뼈 사이 공간 앞으로 가서 앞에 마진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의 범위는 횡격막에서 늑대 돌기까지. 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랜드마크를 잡지 않으면은 그냥 딱 보면 복부가 어디서부터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횡격막의 범위도 안 나오고 이걸 찍어봐야지 횡격막이 어딘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랜드마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갈비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막상 이렇게 찍어도 내가 랜드마크를 제대로 했는데 걔의 체형에 따라 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범위를 늘려서 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찍을 때는 이렇게 랜드마크 안 따지고 특히 우리나라 작은 개가 워낙 많다 보니까 큰 개는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서 찍어야지 정확한 사진이 나오는데 작은 개는 그냥 대충 찍어도 그냥 웬만큼 다 커버가 돼요. 잘라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해상도도 떨어지고 피폭량도 많아지는데 그냥 그렇게만 빨리 찍으니까 그렇게 찍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혹시 찍더라도 병원에서 교육을 어쨌든 이렇게 받고 나가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시는 게 좋고. 자, VD로 했어도 찍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부랑 동일해요. 앞, 뒤로 다리를 벌려주고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리도 약간 뭐 삼계탕 잡듯이 약간 좀 불편해 보이죠? 이거를 쫙쫙 뻗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찍듯이 쫙쫙 뻗어줘야 되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다리를 앞으로 뻗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잡고 있죠? 이거는 지금 복부를 찍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게 더 좀 잡기에 유리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굳이 왜 흉부를 찍을 때는 이렇게 찍으면 손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복부를 찍을 때는 상관없죠. 복부는 이쪽에서 찍는 거니까 뭐 원하는 대로 잡아주면 되고 자 이렇게 잡아주면 지금 뭐가 유리하냐면 지금 이분이 손목을 통해서 강아지 머리를 컨트롤하고 있죠. 그렇죠? 이 잡은 상태로
강아지 머리 이렇게 컨트롤하니까 편해요. 그래서 강아지 머리가 정확하게 정면을 향하도록 촬영을 하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죠 이거? 이게 마커예요 마커. 여기 있는 마커. 그래서 마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안쪽에 뭐 세부된 오른쪽 왼쪽 나타낼 수 있는 표시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로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찍을 때는 반드시 마커를 놓습니다. 몸이랑 겹치면 안 되고 폴리메이터의 안쪽 공간에다 마커를 딱 놓게 되면은 같이 찍혀요. 그럼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나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마커를 여기다 놓은 거죠. R 형태로 찍혀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찍을 때는 마커를 안 하는 경우도 요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놓고 옆에다 마커 놓고 촬영을 하는데, 마커를 왜 안 하냐면 요새는 디지털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PT에다가 글씨 넣는 것처럼 그냥 R이나 L이나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자 이제는 VD에서 촬영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촬영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 대칭인지 확인을 한다. 자, 기본적으로 양측이 대칭인지 확인하려면 갈비뼈를 쉽게 쓸 수 있죠. 갈비뼈는 가슴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횡격막 아래쪽에 위랑 간 있는 데까지 복부 장기까지 좀 내려와요. 그래서 일단은 갈비뼈가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위에 가시돌기가 보이죠? 가시돌기가 말씀드렸듯이 정면에서 보면 물방울의 모양처럼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가로돌기가 대칭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몸이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죠. 여기가 지금 장골이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잘 안 나왔지만 그레이트 플로센터도 보여야 되는데 얘는 다리가 희한하게 펴졌네. 그 웰시코기 이런 애들 보면 사진 약간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얼굴가 어딘지 잘 사진이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그레이터 트로센터 있는 데까지 마찬가지로 척추를 중심으로 장골도 골반 있는데도 대칭을 이루는 게 좋겠죠. 얘는 어때요? 지금 골반을 중심으로 척추를 중심으로 골반도 지금 좌우로 뒤틀렸죠. 얘는 지금 깔끔하게 대칭이 되고, 갈비뼈도 어때요? 얘는 대칭이 돼서 되고, 얘는 이쪽 갈비뼈가 더 길죠. 그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그 약간 휘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심했어요.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장기를. 그리고 얘는 어때요? 눈물방울이 아주 이쁘게 나왔죠. 근데 얘는 그런 한계를 안 보이죠.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몸이 완전히 뒤틀린 형태죠. 자, 촬영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 대칭인지 확인한다. 특히 요추에 가시돌기와 물방울 모양으로, 가시돌기가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정 가운데 형성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도 스트레스라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이 종이 배웠을 때 복부를 찍을 때 요도 수컷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도 스트레스 촬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 강아지가, 여러분 혹시 집에 키우는 강아지 결석 있었던 적 있어요? 결석이 있으면은 녹는 결석이 있고 안 녹는 결석이 있어요. 또 그리고 엑스레이로 보이는 결석이 있고 안 보이는 결석이 있어요. 그 결석의 위치가 신장에 있을 수도 있고 방광에 있을 수도 있고 요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광에 있는 결석은 좀 그렇게 위험한 결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방광이고 얘가 지금 결석이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보이는 결석이랑 보이지 않는 결석이 있는데, 보이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미네랄처럼 하얗게 보이는데, 이 결석 같은 경우는 그냥 방광에서 그냥 오줌이 이렇게 차 있으면은 그냥 둥둥 떠다니고 이 안으로 그냥 잘 놀러댕겨요. 근데 어떤 때 위험하냐면은 결석이 크면은 오히려 관계가 없는데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 여기 심장이 있고 심장에서 방광으로 요관으로 이어져 있고,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서 흡연이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얘가 요도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조그마니까. 그러다 요도를 탁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강아지가 소변을 못 넣어서 응급 상황이 와요. 소변을 한 이틀 정도 못 넣으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몸에 요독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혈액 검사하면은 뭐 심장 수치 같은 게 확 상승을 합니다. 방광은 엄청 땡땡해지고.
자, 게다가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특히 수컷은 생식기에 뼈가 있어요. 페니스에 뼈가 있어요. 사람이랑 다르게. 그러면은 이 뼈 있는데 결석이 딱 걸려버리거나 하면은 그때는 진짜 응급상황이에요. 자, 얘는 이제 뼈에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요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렇게 휘어서 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다리가 지나가는 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리뼈가 하얗죠, 결석도 하얗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갖다가 확 들어줘요. 이렇게 다리를 확 들어주면은 여기서 결석이 보여요. 이게 요도 스트레스 방법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다리 어떻게 했죠 지금? 자, 이게 고환인 것 같고 이게 페니스인 것 같고 요쪽쯤에 아마 결석이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자세라면 다리에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 뼈 때문에 결석이 안 보여요. 다리 뼈도 하얗고 결석도 하얘니까 다리를 확 들어준 상태에서 여기 있는 결석이 보여주도록 촬영하는 게 요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 지금 방광에 조그만 결석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내려온 것 같아요.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뼈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리를 갖다가 확 꺾어서 들어주니까 이렇게 티가 나게 보이는 거죠.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이건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하고 이제 수업을 마칠 건데 다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다음 주죠. 에는 그 보건복을 좀 입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좀 개를 잡고 하면서 같이 저랑 하면서 좀 소수 인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좀 알려드릴 테니까 원래는 이제 실경을 가지고 좀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좀 힘든 게 강아지들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가 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강하게 고정하고 있고 그러면 그래서 뭐 한두 명은 할 수가 있는데 여러 명이 뭐 다 돌아가면서 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만큼 개를 많이 구해오기도 어렵고 집에서 갖고 와도 본인 개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희 이제 가지고 있는 인공호흡 저기 CPR 때 쓰는 강아지가 좀 체격 같은 게 많아서 그걸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안텍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안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어떤 테크니션 시스템이 되게 전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게 많지만 어떤 병원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뭐 실험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실험하냐면은 우리가 지난 학기에 했던 뭐 소변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그다음 항생제 내성 검사 같은 거 전부 다 이런 실험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해주는 데요. 그래서 병원 안에 이 안텍 서비스가 있어요.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미지 그러니까 방사선이라든지 아니면 CT, MRI 같은 것도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거기서 만든 매뉴얼이에요. 거기서 만든 매뉴얼이 사실은 가장 폭넓게 쓰이는 매뉴얼로 보시면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따라서 이런 기준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기네들의 또 노하우대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지금 이 사진을 기준으로 보여드린 거죠. 지금 복부인데 홍보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보여드릴게요. 앞반에서는 까지가 끝났는데 자, 보시면은 뒤에 있는 그레이터 트롯 센터가 뒤쪽에 경계가 된다고 그랬죠. 갈비뼈, 마지막 갈비뼈가 가운데 센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레니얼이라 그러면 여러분 해부 생길 때 배웠죠. 앞이 크레니얼이고 카도어라 그러면 뒤가 카도어예요. 그래서 이쪽이 크레니어, 카도. 자, 크레니얼의 경계, 앞쪽의 경계는 뭐라 그랬죠? 지포이드 프로세스가 팔돌기예요. 팔돌기에서 세 개의 갈비뼈 사이 공간만큼 앞으로 와서 앞쪽 경계를 잡고 자, 뒤쪽 경계는 그레이터 트롯 센터가 뒤쪽 경계가 되는 거죠. 자, 이 피머가 대퇴골이에요. 대퇴골의 그레이터 트롯 센터가 뒤쪽 경계가 되고 자, 그러면은 센터는 어디예요? 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번째 혹은 마지막 립이 갈비뼈죠. 여러분 아웃백 같은 데 가면 립팔 저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되게 하고 자, 촬영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다이아프램이 어디냐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부터 어디까지 나야 된다고 했죠?
그레이터 트로센터가 뒤쪽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횡격막부터 뒤쪽에 그레이터 트로센터까지 비주얼라이즈 돼야 돼요. 보여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들 여러분들이 딱 눕혀놓고 체크리스트를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해보는 거예요. 막상 찍을 때는 이런 거 체크리스트 뭐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겠지만, 자, 배가 라이트 레터럴 뷰를 내가 찍는다. 오른쪽 횡하죠. 그러면은 라이트 사이드가 다운됐는데 오른쪽이 옆으로 붙었는지를 일단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왼쪽으로 누웠으면 이거는 레프트 뷰죠. 그래서 라이트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콜리메이션, 콜리메이터의 바깥으로 그 앞쪽 다리, 뒤쪽 다리를 뻗으라는 거죠. 그래서 콜리메이터를 내가 잡아놨으면 다리가 콜리메이터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몸을 앞뒤로 스트레칭 해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앞에서 뒤에서 쭉쭉 잡아당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포지셔닝 디바이스가 사용될 수 있다. 이게 포지셔닝 디바이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트로프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빠에서 내가 한번 잠시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웨지를 숨겨없나? 네, 여기 있네. 보면은, 자, 이거 강아지 두개골 같은 거 찍을 때 지금 뭐예요? 이런 쿠션 같은 거 쓰거든요. 쿠션 같은 거 써야지 강아지가 정면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죠. 안 그러면 턱이 밑에 닿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쿠션도 썼어요. 뭔가 지금 뭐 베고 있죠, 얘가. 이런 것들도 쓰고. 그리고 여기 뭐 나오지 않지만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써요.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그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래주머니 같은 거 쓰고, 여기 지금 베개 했죠? 이런 베개를 웨지라고 그래요. 베개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커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보여주는 거고. 자, 이런 트로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푹신푹신한 트로프 같은 거 둬서 강아지가 아주 편해 보이죠? 편해 보이는지 얘가 좀 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 이거 모래주머니 같은 거 이렇게 얹혀놓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 디바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별의별 게 다 있죠. 이런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스카치 테이프로 뭘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 뭘 묶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요. 자, 그래서 필요하면은 포지셔닝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라. 자, 참고로 외국은 큰 개가 많고 할 때 마취를 많이 합니다. 마취를 많이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놓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그렇게 해야지 몸이 휘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방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를 보정하기도 편하겠죠. 자, 콜리메이트 투 랜드마크. 자, 제일 핵심이죠.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콜리메이터를 조절하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벅지 쪽에 그레이터 트로센터를 만지거나 갈비뼈를 만지거나 여기 있는 그 칼돌기를 만져가지고 이거를 기준으로 콜리메이터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포지션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자, 컬처 이미지 오픈 엑스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호기 때 찍으라는 거예요. 호기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자, 흉부 촬영은 흡기 때 찍죠. 그래서 흡기 때 흉부가 가장 많이 올라오고 복부는 가장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탈칵 누릅니다. 그죠? 자, 복부는 달라요. 흉부가 가장 흉곽이 밑으로 가장 내려오고 복부가 가장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말해서
숨을 앞으로 확 내뿜는 호기 때 촬영합니다. 그래서 촬영은 언제? 호기 때 촬영을 하시오. 자, 그래서 촬영을 딱 하고 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죠? 환경각부터 시작해서 그레이터 트롯 센터가 있는 배태놀이가 있는 데까지 가야 되고, 자, 안에 이런 장비들이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배운 위, 간, 심장, 방광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고, 자,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로 돌기도 서로 잘 겹쳐서 보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장비들이 안에서 구분이 잘 돼야 되죠. 구분이 안 된다는 거는 PVP라든지 마스 같은 노출 조건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하얗거나 너무 까맣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조절을 하고, 촬영을 딱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쪽은 사진이죠. 자, 그 다음에 포지셔닝 마커가 있냐? 이 R이라고 써 있는 거 이씨 찍었냐?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올바른 방향으로 놨는가? 읽어보기 편한가? 그 다음에 레터럴 한 장 찍고 그죠? 처음에 레터럴 한 장 찍고 그 다음에 V들을 촬영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팁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VD를 찍기 전에 레터럴을 찍으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찬스 오브 페이션트 컴플라이언스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복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복종, 여기서 복종이라는 뜻보다는 약간 협조라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강아지가 협조를 잘하게 하려면은 레터럴부터 찍으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일단 VD부터 이렇게 뒤집고 시작하면 강아지가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되는 그런 사진부터 찍고, 자, 만약에 강아지가 세데이티드, 진정이 돼 있든지 어너스나이즈드, 마취가 돼 있는 상태라면은 우리가 방사선 뽕이 있어요. 기록하는 거. 거기다가 어떤 마취제를 썼는지도 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병원에서 호흡 마취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기계를 써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취 차트가 따로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진정제 정도 투여한 경우에는 진정제 언제 투여했는지 무슨 약을 얼마큼 넣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써주는 게 좋아요. 모든 마취제나 이런 진정제 같은 경우는 기록을 해주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지셔닝 디바이스, 말씀드린 그 베개같이 생긴 웨지라든지 샌드백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래주머니 같은 거예요. 몸 고정시키는 거, 모래주머니라든지 아니면은 관절 같은 걸 찍을 때는 이 타일을 쓰기도 합니다. 타일은 줄이에요. 그래서 팔다리를 이제 줄로 묶어갖고 당기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복부는 막상 찍으면 실제보다 사진상에서 조금 더 크게 보여요. 흉부는 이 반대고, 만약에 강아지가 크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포지셔나 이런 찍는 거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 크면 어떻게 찍으라고 그랬어요? 콜리메이터를 내가 맥시멈으로 해도 사진상에 다 담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럴 때는 2장을 찍습니다. 위쪽 아래쪽으로 2장을 찍고, 자, 어떻게 찍으라고 나왔냐면 투 오버래핑이 돼요. 그러니까 2장을 찍는데 어느 범위 정도는 겹치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겹쳐서 2장을 찍으라는 거죠. 흉부나 복부가 너무 크면. 자, 그 다음에 글러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보고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distance yourself from the primary beam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프라이머리 빔이 아까 광선이 1차광선, 2차광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광선으로 떨어지고 이게 딱 맞아서 2차광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찍을 때 여기서 1차광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2배가 되면 광선의 양이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좀 디스턴스 거리죠. 스스로 이제 좀 거리를 둬서 특히 1차광선으로부터 좀 보호를 해라. 그 다음에 리뷰를 좀 그려주면 되고 환자에게 감사하래요. 자, 이번에는 VD 포지션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자, 일단은 범위는 VD나 레터럴이나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 경계는
팔돌기에 손가락 3개 정도 앞으로 이쪽 경계는 그레이터 트롯 센터 가운데 경계는 마지막 갈비뼈 자 그렇게 해갖고 횡격막부터 그레이터 트롯 센터까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고 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정을 하냐면은 백이 등이에요. 등이 테이블 위로 오도록 백 온더 테이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렇게 있는 자세를 갖다가 그 도살 리컨번시라 그래요. 그래서 리컨번시가 일단은 이름이 좀 다른데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를 한국말로 조금 어려운 말로 앙와이라고 합니다. 앙와이. 우리가 등 대고 그냥 누워있는 형태를 앙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조금 어려운 앙와이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를 도살 리컨번시. 도살이 등이라 그랬죠. 등을 댄 상태로 리컨번시는 누워있다는 거예요. 등 대고 누웠다는 거예요. 그럼 엎드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엎드린 거를 흉골위라고 합니다. 흉골이 땅에 닿아서 그게 흉골위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터널 리컨번시라고 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콜리메이터를 기준으로 앞쪽이랑 뒤쪽 팔을 쫙쫙 뻗어주고 자, 포지셔닝 디바이스 아까 말씀드린 웨지라든지 샌드백이라든지 타이라든지 필요하면 다 써주고 자,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이제 콜리메이터를 조정을 하고 포지션을 잡고 포기 때 탁탁하고 찍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VD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횡격막부터 시작해서 그레이터 트롯 센터까지 나와야 되고 자,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갈비뼈가 양쪽으로 대칭 그 다음 척추는 가운데로 쫙 잘 뻗어 있어야 되고 옆에 가로돌기도 대칭 그 다음에 가운데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진 형태로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장기들이 어느 정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 조건이 안 좋은 거죠. 너무 어둡든지 너무 밝든지 대비도가 너무 낮든지 그런 것들 이제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마커 여기 마커 있죠? R 마커가 제대로 있는지 마커를 만약에 내가 깜빡했다 우리 마커 쓰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로 그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써주는 게 좋고 자 레터럴이랑 VD랑 다 찍었는지 확인을 하고 자 뭐 다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아까 위에 부분이랑 다음 부분이랑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복부를 촬영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반에서 이제 진도를 여기까지 나왔는데 다다음 시간이죠. 다다음 시간에는 요거 이제 흉부에 대한 내용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있는 거 실제로 찍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찍는지 그리고 다른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잡고 찍어보는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